삼성전자가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24만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23만원대를 지지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것은 바로 또 반등을 주기 위한 그러한 패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보세요. 지금 중요해요. 요게 음이죠. 음봉,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오늘 양봉이죠. 그러면 음양으로 가면 내일은 음봉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5일선 돌파를 했어요. 지금 5일선이 연두색선이에요. 잘 봐요. 연두색선이 요렇게 가겠죠. 내일. 그러면은 내일 양봉으로 요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만약에 요런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던 게 요때 패턴이 바뀌죠. 그쵸? 요렇게 바뀌면은 요게 이제 다시 반등 추세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7월달, 6월달, 7월달처럼 막 15%씩 오르고 15%씩 떨어지고 이런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요때 거의 27% 요날 반등 나온 날이요. 하이닉스 상한가 간 날. 요 날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요 날 변동성이.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점점 줍니다. 왜 그랬냐면 요때가 2배 레버리지요. 2배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 제약이 들어간 날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요 레버리지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가면은 레버리지도 따라가는 거고, 그죠? 삼성전자 몸통이 중요한 거예요. 몸통이 이제는. 그죠? 그러면 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5%씩 오르고 또 15%씩 떨어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추세가 맞춰지면은 추세대로 하루에 원래 움직이던 대로 한 5, 6%씩, 사실 삼성전자 5, 6%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2, 3%만 움직여도 3%만 움직여도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원래 삼성전자는 한 2, 3%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요게 조금 더 그래도 거래량이 붙어서 5, 6%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아래 꼬리가 마이너스 3%, 고점이 4.97, 그러면은 약 한 7% 정도의 끝에서 끝까지가 7% 정도 움직였죠. 요렇게 움직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미국장 떨어져서 시작하니까 아침에 23만원 밑으로 딱 빠졌었죠. 23만원 밑으로 빠지니까 여기서 23만원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팔아요. 매도를 시키는 겁니다. 손절을 치고 손절 물량 나오니까 그거 받아서 아래 꼬리 잡고선 싹 올린 거예요. 그리고 24만원까지 가니까 또 판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거를 안 떨어지고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매도해서 코스닥으로 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봐봐요. 지금 요게 삼성전자 vs 코스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삼성전자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작아들었죠. 변동폭이 작아들으니까 거래대금도 줄었죠. 지금 그죠?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들었으니까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코스닥으로 갔다. 근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종목,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근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요, 코스닥에 200개예요. 200개. 중구난방으로 갑니다. 어떤 애가 먼저 가고 어떤 애는 안 가고 떨어지고, 이 종목이 가나 완전히 찍기예요. 찍기.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분산돼 있어요. 한 종목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또 나눠서 사잖아요. 그럼 또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딱 움직임을 봐봐요. 잘 봐요. 요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래에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아침에 코스닥이 올라요. 그죠? 코스닥이 이렇게 오릅니다. 오를 때에 코스피는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10시가 넘어서 코스피가 삼성전자예요.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코스피가 오르니까 딱 똑같죠. 그 시간대에 쫙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고선 이렇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흘러요.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 물량에서 조금 내리죠. 내리니까 얘는 어때요? 많이 떨어진 다음에 조금 오르죠. 요런 식이라고요. 여기 종목들 보면 똑같아요.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요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차트. 봐봐요. 아침에 8시 될 때는 꽤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삼성전자가 떨어졌죠. 그리고 9시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10시 되면서부터 쭉 떨어져요. 삼성전자는 10시부터 쭉 올라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맞쥐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한정돼 있어요. 돈이. 그죠? 그러니까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삼성전자로 갔다가 또 코스닥으로 갔다가 또 코스닥에서 삼성전자로 갔다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슬슬 반등이 나오다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자꾸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세요. 우리는 샀어요. 그러고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그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뭐 코스피 지수가 9천 간다 그러고 막 말을 싹 바꿨죠.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 의미 있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좀 가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좀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미 어느 정도 올랐을 때예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내 말이 맞지? 그러면은 그때 개미들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개미들이 다시 사면은 코스닥은 떨어져요. 다시 떨어져요. 왜냐면 코스닥이 실적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만 실적이 좋은데 얘네들 갖고선 코스닥 끌어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기간을 말하지 않고 에코프로 20만원 갑니다. 그렇지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내가 죽고 나서 가던 죽기 전에 가던 언젠간 가겠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어디까지 간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 지지하면 또 간다. 이렇게 앞에 딱 기간을 두고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초보자들은 그렇구나.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사야겠구나. 이렇게 하지. 막연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삼성전자 오르면은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 나면은 팔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막연하게 그냥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사라고 했으니까 계속 가겠구나. 아니에요. 얘네들은 항상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모건 스탠리가 사라고 했겠어요. 7월 말에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지네가 샀단 말이에요. 얘네가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지들이 바닥에서 샀으니까 개미들 못 팔게 하려고 자꾸 또 좋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개미들이 이제 가네 그러고 붙는단 말이에요. 지금이 요 자리인데 여기서 이만큼 오르면 개미들이 이제 가는구나 그래요. 근데 이만큼 오른 게 다예요. 그리고선 개미들이 사면 좀 더 붙겠죠.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모건 스탠리는 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믿지 말고 우리는 딱 차트하고 수급을 딱 보고 지금 삼성전자는 기술적 분석밖에는 볼 게 없어요. 돈 많이 번다? 이미 돈 많이 벌고 영업이익이 뭐 1년치가 300조니 400조니 다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하고 수급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가 나오면 끝. 무슨 호재? 주주환원 얘기 나오면 또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이에요. 그럼 그 얘기 나올 때쯤 돼서 팔면 돼요. 그죠? 딱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선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주가 막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또 매수 버튼 나간다니까요. 그때는 매수 버튼이 아니라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반등이 딱 나오면은 반등 나오는구나. 내가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사야지. 확인해가지고 이제 다 올라갔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야 이제 드디어 다시 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사면은 또 투익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대 믿지 마세요. 오로지 차트하고 수급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저점의 매수 고점의 매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요즘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급등 타점 검색식이요. 요거는요 오늘은 NHN, 아진에스텍, 한국화장품 제조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네요. 요걸 딱 보니까 HN 얘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은 오늘 19% 정도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제조는 24%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24%를 다 먹지는 못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도 먹고 팔면은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요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두세 종목 정도가 보통 이제 잡힌다. 그래서 딱 보면은 요렇게 매일매일 나오니까 요거에 따라서 따박따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 급등 타점 검색식이요. 요거는요 제가 아주 쉽게 요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께 요 초보자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딱 요거 누르세요. 1번 그 다음에는 요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는 요거 누르세요. 여기다가 다 요렇게 하나하나 장면 하나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선
요거 그대로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대로요. 요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딱 만들었고, 여기는요 모바일 있죠, 모바일.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있죠, 모바일 앱. 여러분 스마트폰 앱에도 깔아가지고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서도 딱 검색이 되게끔 제가 요 사용법을 싹 다 쉽게 적어서 보내드리니까 요거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급등 타점 검색식은요, URL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 문자에 검색식이라고만 문자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정상적인 장이 됐어요. 정상적인 장. 그렇기 때문에 막 6월달 7월달처럼 그런 미친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가는 종목은 가는 대로, 변동성 심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것은 이제는 없다. 이런 장은 정말 단군 이래로 처음 있는 7월달 장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20년 동안은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 20년 만에 처음 오는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정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른 종목도 다 물려 계시는데,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를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때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급등 타점 검색식 요거 딱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요거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야, 그래도 삼성전자는 반등이 좀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그저 그래요. 그저 요 5일선이요. 5일선이 요 연두색 선인데 이 5일선을 아직 넘지를 못해요. 삼성전자는 오늘 5일선 넘었는데 하이닉스는 150만원을 넘어야 5일선 위로 갑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150만원 위로 올라가는데, 이 150만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난번에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예요. 여기에 저점 부분이 150만원대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부분이 171만 9천원이잖아요. 170만원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삼성전자는 그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오늘.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 반등이 5% 정도 나왔는데 얘는 그냥 140만원대를 지지하는 정도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 주주환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실망, 요런 게 지금 나와서 요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팔고 싶으니까 이게 야금야금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요거예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ADR 상장해가지고 40조 갖고 왔죠. 요거 갖고 왔어요. 돈 가지고 왔는데 아직 안 풀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만간 풀 거예요. 안 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조만간 풉니다. 그러면은 요때 딱 풀어가지고선 주주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요때가 반등의 타이밍인데 요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슬슬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다가 팍 이렇게 하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완전히 90도 각도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은 차트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요. 에코프로 봐봐요. 에코프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반등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다가 반등 또 나와요. 그럼 또 떨어져요. 이렇게 팍 여기 팍 이렇게 질질질질질 떨어지다가 팍, 그럼 또 질질질질질질 떨어져요. 팍 질질질질질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가가 여기니까 내 매수가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떨어지던 애가 슬슬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쯤까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요 전고점을 넘을 때쯤 여기서 팍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는 안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딱 봐요. 반등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삼성전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21선 돌파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계속 떨어져요. 이러다가 팍 질질질 팍 질질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팍 하고 나오기 전에, 주주환원 얘기가 나오기 전에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
빨리 150만 원대로 돌파해서 21선 돌파하고 이렇게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해줘도 그 다음에 올랐을 때 반등을 줄 수 있는 차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 150만 원대로 올라온 다음에 170만 원대가 저항대니까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면 주가가 빨리 안 올라가더라도 이때는 안심이 되는 거고, 즉 안심이란 소리는 뭐예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 소리고, 지금처럼 떨어지다가 반등 났다가 떨어지다가 반등 났다 요 따위로 가면은 환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팍 하고 오르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살 오르면서 조금씩 150만 원대를 빨리 회복한 다음에 150에서 170 사이에서 박스권만 이루어주면은 그걸로 땡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반등이 나올 때 하이닉스가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이따위로 떨어지니까 하방 경직성이 더 센 거는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한번 잘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